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2강 조편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 선수들이 속한 조에 한국 선수들이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팀들에 대해서 간략 분석을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 선수들이 최대 5명까지 이번 시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소속의 이제 김현우, 김규영 두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의 토트넘이 속한 B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뛰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리버풀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UEFA 17위.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유력한 어떤 상위권 후보 중에 한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B조에서 바이에른 뮌헨, 또 올림피아코스, 또 크르베나 제비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설명이 필요 없는 유럽 최고의 구단이죠. UEFA 랭킹도 지금 3위에 올라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역대 우승 횟수가 5번입니다. 옛날에 요즘 레바민 이런 것처럼 4M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메뉴, 여기 바이에른 뮌헨, 그다음에 AC 밀란,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요즘 레바민 하던 것처럼 이 네 팀을 잡았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 메뉴나 이런 팀들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진짜 완전 하늘이 뒤집혔는데 그랬던 시절이죠. 이번 시즌에도 독일 분데스리가 챔피언 자격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게 됐고요. 독일 팀답게 어떤 대회에서든 토너먼트에서는 독일 팀이 상당히 좀 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는 조금 좀 약하다. 바이에른이요.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은 상황이죠. 그렇게 원했던 윙어 보강. 자네 영입을 노렸는데 영입 수완도 안 좋았지만 자네가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여러모로 좀 힘든 시기를 겪었고 레반도프스키 백업이나 경쟁자가 될 공격수도 없고 별로 공격 쪽이나 이런 전력 보강이 안 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늙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을 상징했던 이 로벤과 리베리가 동시에 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죽하면 정우영은 왜 팔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길러낸 선수인데 유스팀을 통해서 이번 시즌 앞두고 프라이브로크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어떤 측면 자원 영입이 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기는 합니다. 페리시치 임대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2경기에서 5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다 레반도프스키 혼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개막전을 또 홈에서 베를린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우리가 생각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이름값에 비하면 조금 좀 미지근한 출발이다. 수비 쪽에서는 그래도 좀 보강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천만 유로나 들여서 리카 헤르난데스 사오고 4천 얼마 들여서 파바를 사오고 세대 교체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홈메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비 쪽 보강이 잘 됐는데 그나마 토트넘이 만날 수 있었던 팀 중에 가장 덜 무서운 팀. 그리고 독일에 강한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또 토트넘에게는 믿을 구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상대는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슈퍼리그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 올림피아코스입니다. 그리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그렇군요. 여기 발비에너가 있네요. 2011년부터 7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다가 지난 2시즌 동안에는 이제 우승을 차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흔들리는 그런 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리그 랭킹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예선 2라운드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또 플레이오프 각 이제 홈앤더웨이니까 6경기를 치르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올라오는 동안에 성적들이 괜찮아서 나름대로 팬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의 마티우 발부에나가 이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국가대표 출신의 엘 아라비를 영입을 해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좀 노리고 있고요. 이 B조의 마지막 상대는 크르베나 지베즈다. 이 레드스타라고 보통 영어권에서는 얘기를 하는 팀입니다. 세르비아 팀이고요. 베오그라드를 연고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유고 연방 시절에는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유고 연방이 해체가 되고 유고 리그가 이제 붕괴가 된 뒤로는 이제 세르비아로 따로 이제 떨어져서 역시나 예선 라운드 1라운드부터 참가를 했는데요.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리그 순위가 좀 낮다 보니까 이 크르베나 지베지다 역시 UEFA 80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본선 참가하기 위해서 무려 8경기를 치렀어야 했는데 이 B조에서도 최악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후 첫 출전이었는데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리버풀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뭐 자존심을 한번 살리고 갔고요. 네. 홈 팬들의 응원 열기가 이게 엄청납니다. 광적인 수준?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도 스위스 영보이즈를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그때 경기장 앞에 이렇게 탱크를 세워놔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 물론 제가 뭐 기사 쓰기도 했습니다만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과거 악연이 있기 때문에 네. 크로아티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우리들 보라고 탱크를 갖다 놓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서포터들 얘기 들어봐도 저도 이게 약간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팀 팬들에게 좀 더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그런 약간 이제 호전적인 느낌을 네. 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레드스타가 영보이스를 잡고 지금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팀에는 좀 약간 익숙한 선수가 있어요. 누구죠? 마르코 마린인가요? 네. 네. 이 마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메넨글라드바흐 출신으로 이제 베르더 브레멘에서 선수를 받았는데 첼시 와서 완전히 죽었죠. 그렇죠. 네. 조그맣고 아주 드리블러고 그러니까 외질이 요리조리 도망다니다가 패스를 찌르면 네. 마린이 이제 드리블로 벗기고 슛 때리고 막 약간 이런 정도의 그런 구도였는데 네. 그 너무 작고 드리블 원툴밖에 없고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네. 거기서 밀렸는데 워낙 뭐 테크닉이 좋은 선수고 공간을 많이 주게 되면 좀 위협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중원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좀 경기를 해야 될 만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 17골을 터뜨렸던 윙어인 이 나부아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선수층이 두텁진 않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될 만한 팀이다. 영보이스를 잡았다면 영보이스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자 토트넘 네. B조 뭐 당연히 통과하겠죠? 바이에른뿐 아니라 조를 잘 만났어요. 네. 그 C 그러니까 포트 3, 포트 4에서 토트넘을 잡고 이변을 일으킬 만한 상대를 안 만났다. 뭐 위에 있는 바이에른이랑 어떤 경기를 하든 네. 조 2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자 그래서 B조의 흘런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16강 간다. 간다. 자 다음은 황희찬 선수의 짤츠부르크입니다. 2조에 배정이 됐고요. 아주 빡십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짤츠부르크는 리버풀 덕분에 챔피언스리그에 지금 진출하게 된 경우죠. 직행. 네. 네, 원래는 직행이 아니었는데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리그에서 또 4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에게 가는 티켓이 이제 좀 그렇게 어떻게 들고 돌아서 출전권이 한 개씩 밀리면서 한 개씩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짤츠부르크 한 개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짤츠부르크가 생각보다 그래도 UEFA 랭킹이 높아요. 29위더라고요.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 챔피언이었고요. 물론 그 당시 황희찬 선수는 뭐 함부르크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로 임대가 돼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네. 올 시즌에 다시 짤츠부르크 돌아와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일본인 미나미노와 함께 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체로 투입돼서 잘하니까 이제 선발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득점보다는 어시스트 위주. 상대 진영을 허문 다음에 이제 횡으로 주는 패스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지금 짤츠부르크에서 올 시즌에 페널티킥을 맡아서 차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팀이 재밌는 게 그 엘링 할란드라고 이제 2000년생 공격수가 황희찬의 공격 콤비로 나와 있습니다. 짤츠부르크에서. 근데 이 친구가 아마 이름은 좀 애매하셔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20세 월드컵 때 이 친구가 한 경기 9골 넣어가지고 득점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온두라스 상대로 해서 올 시즌에 리그 5경기 만에 7골 넣으면서 그때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상대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뭐 지난 지금 디펜딩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고요. UEFA 랭킹은 11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리버풀이요? 그러니까 5개 시즌을 종합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죠. 11인데 역대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했죠. 주로 우승을 많이 했던 때는 이제 빌 샹클리가 이제 리버풀의 기틀을 완전 명문으로 닦았고 그 뒤를 이은 바페이즐리 때 집중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휘청휘청되는 시기가 있다가 2000년 이후에도 그때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못하면서 챔피언스리그만 묘하게 우승도 하고 준승도 하고 이러면서 유독 유럽 대항전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프리미어리그 우승 못한 지가 거의 30년인데 어쨌든 지난 2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리그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1세기의 리버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영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 영입이 없었고 대신에 기존 선수들을 지켜서 기존 어떤 그 조직력을 극대화 해 가고 있는 그런 리버풀인데요. 고질적인 그런 또 불안 요소는 풀백들이 원체 잘하긴 하지만 그 체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짤츠부르크 상대로 로테이션을 해서 한쪽이 주전 풀백이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짤츠부르크 상대할 때 100% 전력이 아닐 수 있다. 황희찬 선수가 상대해야 될 선수가 이제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고 있는 판다이크. 판다이크 그리고 양쪽에 아놀드나 뭐 로버슨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좀 막강하고요.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의 수비를 상대로 어떤 또 경기력을 보일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팀이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팀도 강팀입니다. 자, UEFA 랭킹 15위에 올라 있는 나폴리가 네. 2조에서 또 짤츠부르크의 또 다른 상대로 나섭니다.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 성적은 16강밖에 안 되지만 감독이 네.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 명장 중에 하나인 안첼로티. 그렇죠. 예, 뭐 리그는 못 먹어도 챔스는 먹는다. 뭐 그런 안첼로티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더 무섭죠. 나폴리가 지난 시즌 세리아 이제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멤버들을 좀 잘 지켰다고 봐야겠죠. 뭐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인데 어쨌든 수비 핵심 선수를 좀 지켰고 공격 쪽에도 밀리크, 메르텐스, 인시네 이 선수들 다 남아 있고요. 주축을 대부분 지킨 상태에서 지난 시즌 불가리 과정에서 성장한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들을 이제 키워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리빈 로사노, 센터백의 마놀라스 뭐 이런 상당히 괜찮은 영입 몇 건을 하면서 전력을 좀 상승시켰죠. 그러면 좀 유력한 조이 후보라고 봐야겠네요. 리버풀과도 리버풀 전력은 당연히 앞서지만 뭐 비벼볼 수는 있는 정도의 전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2조에서는 리버풀과 나폴리 양강 구도에서 과연 짤츠부르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심사로 보입니다. 로사노와 황희찬의 만남? 네, 뭐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네. 한국 대 멕시코전에서 이제 두 선수 다 뛰었었고 그때 로사노가 아마 어시스트를 해서 네. 이제 멕시코가 한국을 잡는데 뭐 한국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경기였죠. 그 네. 입주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벨기에 리그 우리 이승우 선수의 이적으로 또 관심 보고 있는 벨기에 리그의 이제 네. 겐크입니다. 벨기에 리그 우승팀이 겐크라니. 겐크가 그렇게 좀 벨기에 리그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없는 팀이거든요. 네, 네. 뭐 보통 이제 안덜레흐트나 뭐 클럽 브리헤나 뭐 과거에 뭐 스탕달 리에주나 뭐 이런 팀들이 많이 좀 우승과 인연이 있는 팀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팀이 이번이 4번째 리그 우승이더라고요. 많지 않네요. 네. 네. 이 팀이 굉장히 의외의 성적을 내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만들었던 클레만 감독은 라이벌인 클럽 브리에로 떠났고 마주 감독이 새로 와서 지금 팀을 꾸리고 있는데 저는 좀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짤츠부르크가 이 팀은 두 번 다 좀 잡아야지만 16강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노프스키 선수가 이탈리아의 아탈란타로 그리고 공격 핵심 자원인 트로사드가 잉글랜드 이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팀이 길러낸 선수들만 보면 뭐 케빈 데브라이너, 디보크 오리기, 뭐 티보 쿠르투아, 뭐 크리스티안 벤티케 뭐 이런 선수들 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잘 발굴하는 그런 팀인데 스웨덴 출신의 2001년생 공격수 니그렌을 영입을 해서 이 선수를 바로 주전으로 쓰더라고요. 미래의 스타 중 한 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지난 시즌에 23골을 넣어서 리그 득점 2위 차지했던 탄자니아 공격수 사마타의 득점력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이강인의 발렌시아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뭐 아직 뭐 이적 시간이 끝나지 않았긴 합니다만 뭐 남는 걸 봐야겠죠, 현재까지는. 네, 뭐 감독이 구단주가 야 아무데도 보내지 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단장이 뭐 미쳤다고 뒤에서 기사 잘리려고 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뭐 좀처럼 기용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발렌시아가 UEFA 39위입니다. 네. 순위가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올림피아코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가 더 꾸준히 나왔다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순위는 챔피언스리그만이 아니라 이제 유로파리그 순위까지 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H조에는 첼시, 아약스, 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다 고만고만하더라고. 그렇네요. 네. 절대 강자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첼시도 사실 올 시즌에 영입 금지령 때문에 뭐 코바치치 완전 영입한 거 외에는 전혀 영입이 없는 상황이고 부상자도 많고 좀 이게 약간 좀 전력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감독도 좀 초보 감독이고. 네, 종합적으로 첼시, 아약스, 릴 전부 다 지난 시즌보다 약해졌을 우려가 있는 팀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렌시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가령 첼시 2012년에 한번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위 자격으로 이번 때 본선에 올라왔고요. UEFA 랭킹이 12위예요. 꾸준히 유럽 대회에서 나름 성과를 냈던 팀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사리 감독 체제에서 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리 감독이 3위씩이나 차지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겨주고 본인은 유벤투스로 이제 갔고요. 램파드 감독이 왔는데 사실 뭐 이브리그 더비 카운티 이끌면서 나름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만 뭐 초보라고 봐야죠. 네, 뭐 더비 때 했던 챔피언십에서나 통하는 전술을 프리미어리그 초기에 막 쓰다가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술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발렌시아를 만났을 때는 좀 완전 새로운 전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감독이 불안할 때일수록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선 뭐 성과를 냈던 어떤 그런 아주 기괴한 그런 또 전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팀 상황과는 별개로 뭐 그래도 오히려 전력이랑 상관없이 잘할 수도 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리그에서 조금 헤맬 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뭐 어린 선수를 많이 중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타미 아브라함이 네. 이제 올리비에 지루를 거의 밀어내고 네. 주전으로 이제 슬슬 나오는 그런 구도죠. 네, 뭐 잘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이나 이제 중앙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보태주는 메이슨 마운트, 네. 공격적인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도 있고 뭐 허드슨 오도이, 로프터스 치크 네. 이런 좀 젊은 잉글리시 위주의 팀 구성이 되어 있죠. 문제는 아자르의 공백이죠. 아자르가 빠진 자리에 뭐 직접적인 대체자라고 하면 좀 아자르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플리식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뭐 근접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고요. 뭐 발렌시아가 잡을 수 있는 상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아약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약스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오면서 네.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뭐 워낙 어린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팀이었고 또 감독도 그렇게 주목받는 에릭 테네 감독이 뭐 주목받는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차에 4강까지 올라왔고요. 심지어 4강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챔피언이고요. UEFA 랭킹 20위.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나름의 그 혈통이 있죠. 우승 4번 차지했고요. 그 아약스가 세계적으로 유소년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꾸준히 좋은 선수들이 나오지만 특정 시기에 얘들이 몰아넣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작년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중심적인 그 어린 선수들이 일단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 프랭키 데용이 바르셀로나로 갔고 또 스비스 델리트가 지금 유벤투스로 갔기 때문에 기존의 나머지 주연 선수는 대부분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완전 붙박이 뭐 대용 정도의 비중은 아니지만 돌베리 니스로 갔죠. 네. 라세 세네, 뭐 노장 미드필더 이 선수 제노아 갔죠. 여기저기 많이 나갔죠. 네. 거의 반공중분해. 그렇습니다. 근데 야 콘탈라라는 지난 시즌에도 골 많이 넣더니 올 시즌도 골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네, 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벌써 네. 어시스트도 하고 타디치도 여전히 있고 브라질 출신의 네레스도 있고 뭐 지에크나 이런 선수들 다 있기 때문에 뭐 약해졌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팀. 첼시, 발렌시아하고 좀 3파전 양상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새 팀이 또이또이다.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자, H조의 마지막 팀, 개인적으로 최악체를 꼽고 있는 프랑스의 릴 OSC.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 성적이 16강 한 번 간 게 네. 전부고, 뭐 저기 아자르, 제르비뉴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시기가 있긴 하지만 네. 그때도 이제 챔피언스리그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큰 재미를 못 봤죠. 네. 지난 시즌엔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제 갈티에 감독이 지지난 시즌에 와서 일단 강등권에서 간신히 팀을 구해낸 이후에 지난 시즌에 이제 준우승까지 만드는 쾌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좀 변화가 좀 많아서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니콜라스 페페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네. 아스날로 온 공격수 윙어 바로 이 릴에서 잘했던 선수고요. 네, 릴에서 최다 득점 기록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선수가 빠진 것은 릴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 우리 U20 월드컵 첫 경기 포르투갈에서 아주 위협적인 모습 보였던 네. 하팔 레앙도 AC 밀란으로 이지소를 아주 탈탈 털었던 네. 하팔 레앙도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밖에 미드필더로 티아고 멘데스, 풀백 코네 뭐 등등이 네.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FC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아, 경남. 약간 네. 주축을 이루는 선수들이 싹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릴이 챔피언스리그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벨기에 리그 샤를루아라는 팀에서 영입한 나이지리아 공격수 이름이 오시맨이에요. 오시맨. 네, 오시맨. 이 선수가 오자마자 좀 빵빵 터지고 있어서 약간 그나마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는 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조지웨아 우리가 잘 아는 레전드 조지웨아. 네, 레전드 선수이자 대통령 정치인인 조지웨아의 아들 티모시 웨아가 네, 또 왔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죽쓰고 네. 바이에른 뮌헨 얘를 영입할 때 발롱도르 옵션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넣었어요, 진짜. 이 친구가 어쨌든 그때 유로 때 정말 잘했기 때문에 뭐 기대를 많이 받고 왔는데. 네, 그 선수 바로 헤나토 산체스죠. 헤나토 네. 산체스도 일로 왔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로 이탈한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아주 많이 했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조 최하위가 좀 예상이 되는 팀이어서 좀 많은 행운을 기대를 해야 되는 팀이 아닌가 뭐 생각이 되고요. H조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발렌시아를 비롯한 뭐 첼시, 아약스 3파전에 릴의 최하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선수 3명이 속한 팀을 저희가 차례차례 알아봤는데 사실 C조에도 한국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이만큼 있는 팀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디나모 자그레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디나모 자그레브에 우리가 잘 아는 U20 월드컵 멤버였던 센터백 김현우 네, 그리고 미드필더 김규혁 이렇게 두 유망주가 있습니다. 둘 다 네. 99년생, 20살인데요. 둘 다 이제 울산에서 글로 임대가 있는 상태고 네,
이제 알려지기로는 김현우는 완전히적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완전히적 합의를 한 거고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임대 기간이 안 끝나서 완전히적은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그 뒤에는 1군으로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2군에 주로 머무를 것이 훨씬 유력하기 때문에 네. 챔피언스리그 경기 두 선수가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두 선수 모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이제 B팀에 B팀에 네. 소속이 돼 있고요. 김경 선수는 올 시즌에 좀 꾸준히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김현우 선수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좀 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뭐 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그 뒤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즈음까지 2군에서 자리 잡고 완전 이제 네. 계약하고 그러면 이제 1군에 좀 올라오면서 뭐 벤치 정도의 이름을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뭐 16강 가서 또 김현우 선수도 정식 계약하고 뭐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김현우가 하겠고요. 토너먼트에 네. 볼만하겠네요. 네. 우리 선수들 이번에 그래도 나름 가능성 있는 팀들에 많이 속해 있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보는 재미가 좀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한국 선수들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